전라남도 진도의 어느 야산.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ちょっと寝かせても、寝かしといてね、寝家庭でも。かせても大丈夫です。はい。火がつかないように。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참배를 올리는 이들, 다름 아닌 일본인들입니다. 이들 일본인들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참배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선조들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これで10回目の参拝になりますけど、やはり回を重ねても、先祖を、敬い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亡くなった人たちの霊を慰めたいなという思いがいっぱいです。 그리고 이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바로 그 유명한 명량 해협이 있습니다. 418年前の慶長の役当時、明蘭のこの激流の上には2人の将軍がいた。一人は韓国人が最も尊敬する朝鮮の名将イ・スンシン。もう一人は当時の日本軍の将軍であった私の先祖来島道房であった。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승전으로 기록된 명량대첩. 명량,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내동마을. 길가 야트막한 야산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마을 바로 뒷산에 만들어진 공동묘지.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외덕산이라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외덕산이요? 왜 외덕산인가요? 뭐 일본 그 군사들이 여기다 묻혀 있다고 해서 외덕산이라고 아버지한테 그 들었어요. 외덕산. 말 그대로 왜군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무슨 덕을 베풀었다는 것일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명량해전 직후 일본군 시신들이 바닷가로 떠내려오자 당시 진도 주민들이 이를 수습해서 바로 이 산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100에서 120기 정도 이렇게 이제 자기 손수 이렇게 쉬어봤다 해요. 세워봤다 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것은 쉬어봤는데 120기 정도라고 개간한 것은 이제 추정을 못하죠. 개간을 해버렸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밭으로 개간되면서 일부는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덤은 약 50여 기. 외덕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설화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일본의 가고시마현 센다이시를 찾았습니다. 큐슈 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 예전에는 사스마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센다이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20여 분. 구미자키라는 작은 항구 마을이 나타납니다.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일본 어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해마다 8월 15일 규모는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 무리의 부녀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애조 띤 곡조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춤의 이름은 소후렌, 즉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가고시마 현의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등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男物の紋付き刀を刺してます。そういうことで当時の自分の夫であったり子供であったりするわけですね。その出た人が、そういう人たちを一緒にこう忍びながらですね踊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総武連という名前がついたんだと思いますよね。 왜 이들의 남편과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마을 바닷가에 서 있는 정유재란비. 그렇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곳의 남자들은 조선으로 파병됐고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부녀자들의 그리움과 슬픔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후렌인 것입니다. 이 소후렌을 노년의 한 일본인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참전했던 일본 장수의 후손입니다. 踊りの寂しい非常に悲しいイメージが伝わってきたんですが、同じ当時戦った来島側の人たちにとっても同じ悲しみが一緒だとは思うんですが、来島は水軍ですので常に日常の生活もそれから戦いに行くこともこれもまた日常の部分があるので、戦いに出ること海へ出ていくことについての悲しみというのはある程度生まれた時から代々伝わっておる大きな覚悟だと思うので、同じ結果が出ても悲しみの度合いどこか鹿児島の薩摩藩の人たちよりは来島水軍の人たちの方がちょっと悲しみに温度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私の先祖である来島水軍も慶長の役に参戦した。しかし彼らのほとんどは再びふるさとの地を踏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 일본의 지중해 구루시마 해협. 세계의 큰 현수교로 이어져 있는 이 구루시마 해협 대교를 통해 일본의 혼슈와 시코쿠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해협에 위치한 작은 섬 구루시마. 바로 이곳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참전했던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입니다. 이 구루시마 수군을 지휘했던 장수가 바로 구루시마 미치우사. 1597년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전쟁 초기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지상군으로 배치됐지만 일본 수군이 연패하자 수군으로 재배치된 장수인데요. 특히 정유재란 때는 조선 수군을 제압하라는 특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가 끝내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었습니다. 정유재란 직전 역적으로 몰린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는 사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거제 7천량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함대는 고작 13척. 1597년 9월 벽파진에 머물던 이순신은 왜군의 출현 소식을 듣고 함대를 해남의 전라우수영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라우수영 바로 앞바다가 이 울돌목, 즉 명량입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사이의 좁은 바닷길, 이순신은 이곳을 접전지로 선택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이순신이 믿은 것은 바로 이 거친 물살. 이곳이 일본 수군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여긴 것입니다.
명량이 뚫렸다고 그러면 남해 서해 해로가 이제 확보가 되고 결국은 명량해전이 벌어진 그 시점에 일본 지상군들은 이미 호남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량만 뚫리면 호남을 지상군과 수군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본 수군은 반드시 이 바닷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선봉은 구루시마 미치우사. 반면 결코 이 바닷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이순신. 명량은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명량해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의 전황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바로 그의 난중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초고본인가요? 예, 단종일기 초고본입니다. 아, 이게. 예. 이순신의 난중일기. 전쟁이 나던 해 임진년 1월 1일부터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남긴 일기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총 13만여 자의 난중일기. 이순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은 기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친필 기록 난중일기에는 명량해전이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6책의 일기 중에서 명량해전이 기록된 것은 정유일기, 즉 1597년의 일기입니다. 정유일기에서 명량해전 부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적장의 이름 마다시가 나옵니다. 화살을 맞고 물에 떠내려가는 적장을 건지니 그가 바로 마다시였고 그의 시체를 토막내서 내걸자 왜군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다시가 구루시마 미치우사인 걸까요? 그럼 이 구루시마 미치우사와 마다시가 과연 동일 인물인가라는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마다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마다시와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동일 인물이냐에 대해 아직은 국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일본에는 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일본 에히메 현의 이마바리 성을 찾았습니다. 이 성의 성주였던 도도 다카토라. 그 역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장수였습니다. 이 성의 박물관에는 도도 다카토라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고산 공실록입니다. この資料は、2度目の朝鮮出兵の時に、各大名を、何組かに編成をして、行きなさいという、いわゆるグループ分けをした、資料になります。来島道房に関しましては、この6番隊に、所属させられていまして、ここにですね、来島道房の名前が上がっています。 구루시마 이즈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구루시마 미치우사. 일본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산 공실록에도 명량해전과 구루시마 미치우사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来島道房が乗った船が、敵に、遭遇して、その時の合戦で、傷をたくさん負って、たくさん負傷してですね、それが元でもう討ち死に、されましたという内容の文章になります。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마바리 씨의 향토 사료를 모은 책. 이 책에는 무라카미 가문에 속했던 구루시마 가문의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主にですね、来島道房が豊臣秀吉からもらった書状や、あるいは朝鮮半島で戦死した時の状況について書かれた書状、あとは江戸時代以降の来島家の当主が徳川家から将軍家から受け取った書状等が中に入っております。 명량해전의 결과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서한문. 来島出雲は焼き傷を受けて戦死された。 양쪽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명량해전에서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전사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난조일기에 나오는 마다시라고 하는 적장이 이제 전사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동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마다시라는 적장과 구루시마 미치우사라는 장수가 전사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량해전은 이순신의 의도대로 진행됐습니다. 좁은 수로 거센 물살에 휩쓸린 일본 수군은 13척의 조선 함대를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31척의 배가 격침됐고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남긴 채 일본 수군은 패주했습니다. 13대 133,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이순신의 압승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선봉에 섰던 구루시마 수군,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왔고 이들의 시신은 진도와 해남의 바닷가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진도 내동마을에도 구루시마 수군의 시신이 떠내려왔을지 모릅니다. 만약 외덕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마을 백성들이 적군의 시신들을 일일이 수습해 매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적군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줬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그저 설화에 지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진도 고등학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의 학생들. 이 여행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특별한 교류 여행입니다. 일본 가죠. 저희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빨리 가려고. 왜 기다렸어요? 어떤 점에서?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일본도 처음이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설레고 새로운 나라 가는 것도 기대되고.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네. 뭐가 불안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랑 그 옛날 역사적으로 또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들의 목적지는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바로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가 있던 그곳입니다. 명량해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으로의 여행.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학생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히로시마 공항호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구루시마 보전 현창회 회원들.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구루시마 미치우사와 그 휘하 수군의 후예들입니다. 현창회 회원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전사했던 바로 그 진도에서 온 이 학생들을 흔쾌히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을 곧장 이마바리시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구루시마 해역.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고향이자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이마바리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마바리 북고등학교.
한국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 학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에 찬 표정들입니다. 韓国の高校生お会いしたことありますか？いえ、ないです。初めて会います。外国の方とあんまり触れ合う機会がないので、いい関係にな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탄 버스가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두 나라 학생들의 첫 만남,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는 어색한 만남입니다. 함께 오른 버스. 역시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때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또래들의 공통 관심사, 바로 K-팝인데요. K-팝 스타의 사진으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집니다. 두 나라 학생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무라카미 수군 박물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일본 수군에 대한 자료가 망라된 곳입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도 활약했을 일본 수군의 선박이 전시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라카미 수군 박물관을 찾은 까닭은 구루시마 수군이 바로 무라카미 수군 집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시의 해상 세력을 수군이라 부르지만 원래는 각 지역 바다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해적 집단이었습니다. 江戸時代にですね、兵法書の中で水軍という言葉が使われ始めて、でそれ以降ですね、海賊という言葉ではなくて水軍の方がよ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やはり海賊という言葉があまりいい言葉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てですね、それで水軍という言葉の方が流行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 당시의 해적들, 당연히 바다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상의 교통과 운송, 무역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성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다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해상 전투의 전략과 전술에도 능수능란했습니다. 당시 해적 집단이 사용하던 조류 시간표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潮流の見方とか干潮と満潮ですねの見方というのもかなりしっかり書かれていて、この資料に書いてあるのはちょうどこの時間になれば干潮になりますよとか、この時間になれば満潮になりますよっていうのを大体2時間ごとに把握していると。でそれが日にちによってその時間がずれていきますよというですね、現代の人たちも分かるっていう知識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実はその村上水軍の時代から伝わ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て、そういったことが細かくですね、実は江戸時代の資料にも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단순한 해적에서 점차 해상 지배 세력으로 성장한 이들, 제해권을 두고 다른 집단과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군사적인 성격이 강화돼 갔던 것입니다. 戦争状況になるとですね、これは軍事的な性格を帯びて、そして陸上にいた武士団、武士の領主が各地方に大名としていたわけですが、それと同じようにですね、海上の大名として海上勢力としてですね、連携しながら活動したと、そういう武士団の軍事的な組織に変わるわけです。 무라카미 수군은 구루시마 수군 등 총 3개의 세력으로 구성돼 있었고 각 세력은 서로 우호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秀吉が水軍の抑圧といいますか、水軍を禁止した時に秀吉に協力したのがその中の一つの派の来島水軍で、それ以外の2つの派はですね、
瀬戸内海のそういう軍事的な勢力として、抑圧禁止されて、されたわけです。で来島水軍だけがですね、その後も新しい領地を与えられ、今度は海の上ではなくて九州大分県のですね内陸地方に、領主として、地位を保障されて、そのまま大名の地位で、明治維新にまで、明治時代にまで続いていて、後に家族に列せられるわけです。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협조한 대가로 세력이 급성장한 구루시마 수군. 이들이 바로 명량해전의 선봉에 섰고 이들을 이끈 장수가 구루시마 미치우사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듣는 학생들.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의 무라세 씨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韓国から来た学生たち、正直に言うと彼らは私の先祖を殺したイ・スンシン将軍の子孫である。まだ幼いからなのか、好奇心いっぱいの顔で私の先祖についての説明を聞き、鎧を着る彼ら、無邪気に笑う彼ら。果たして彼らは何を思っているのだろうか。 그 옷을 입고 우리 조상들을 죽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 옷을 입고 쳐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았어, 입을 때. 이게 수군들이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나라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랑 싸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구루시마 수군들의 본거지 구루시마입니다. 구루시마에서 시마는 섬이라는 뜻의 일본어, 따라서 구루시마는 구루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루섬에 도착하기 전 이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급류 체험인데요. 구루시마 해협의 거친 물살을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명량 해협과 마찬가지로 거센 물살의 구루시마 해협. 一番速い最強の時で10ノットですね。時速約20キロ近く入ってくる潮とこう出ていく潮、その狭い航路になってますので、狭いこう島とかが密集してるので、こう勢いよく入っていったら勢いよく出ていくみたいな感じで、こう干潮満潮の差が激しいんですけども、5メートルぐらい干満の差があります。 일본에서도 가장 거센 물살로 유명한 구루시마 해협. 이곳을 근거지로 했던 구루시마 수군은 당연히 이러한 급류에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명량해전 당시 구루시마 수군이 최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물살 진짜 엄청 셌어요, 진짜로. 이게 그 엔진 그걸 껐는데 시동 껐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들고 딱 휘는 느낌 딱 들었어요. 진도에 사니까 네. 진도가 울돌무가가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울돌목은 가까이서 못 봐요. 좀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확실히 세다는 게 느껴져요. 아찔한 급류 체험이 끝나자 배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구루시마, 즉 구루섬이 나타납니다. 예상과 달리 구루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구루시마 해협의 한가운데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구루시마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마을 안쪽도 마찬가지 일본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일행은 곧장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 이곳은 예전에 구루시마 성이 있던 곳입니다. 단순한 야산이 아니라 구루시마 수군의 방어 기지였던 곳이죠. 해발 100여 미터, 높지는 않지만 사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この急流はお城を取り巻くお堀の役を
果たしてお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誰も近寄れない、これだけ潮が早ければ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のこの島の存在は立てこもるためにも自分らが生活するためにも一番大事なポジションになった。狭いほどこれはね、普段は向こうに住んでるんですよ。戦争のない時は戦いになるとここへ入ってここで、こもれば無敵、誰もここへ攻め込んでこれないという天然の要塞なの。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418년 전 명량해전의 선봉에 섰던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이자 명량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의 고향. 학생들의 느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기서 그 일본 해군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울들목처럼 회오리 같은 거 그것도 있었고, 그거 보고 아, 일본 사람도 일본에도 이런 게 있구나, 진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또 훈련도 했다고 했잖아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学生たちの旅は続いた。来島に行ってきた後、2カ国の学生たちの表情がはっきりと変わったのが感じられた。私は安心した。2カ国の学生たちの表情からは歴史の中の戦争や葛藤の跡は探せなかった。ちょうど運よく開催された今治の祭り音幕。2カ国の学生たちが一緒に祭りを見に行った。日本の伝統的な祭り、韓国の学生たちには目新しいはずである。しかし韓国の学生たちもすぐに祭りに夢中になった。何の隔たりもなく一緒に並んでいる2カ国の学生たちを見ながら、私は妙な興奮と期待、そして新しい希望を感じていた。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생 교류단. 일본 문화 체험은 빠뜨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차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들에게도 차는 익숙하지만 사발제 마시는 일본의 말차는 이색적입니다. 두 나라 학생들 사이에 존재했던 어색함은 어느덧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政治の方で日韓揉め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にとらわれずに、私たち学生からもう日本と韓国とか他の国とか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っとどんどん交流していって、政治の世界にもそれが伝わ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います。 명량 같은 영화 보면은 옛날에 솔직히 싸웠던 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져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4박 5일에 길지 않았던 일본 방문. 그 마지막 날. 그동안 부쩍 가까워진 두 나라 학생들은 작은 선물로 우정을 표현하고 또 확인합니다.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이들의 특별했던 일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두 달 후 광주공항. 무라세 씨와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들은 해마다 10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명량 대첩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珍島へ来る目的は一つはその上徳さんの墓参りをしたいと。これはいつも墓をきちんと守ってくれとる珍島の人たちに、お礼も言い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방한 목적은 바로 외덕산 참배. 외덕산 이야기가 일본까지 알려진 것은 한 향토사학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향토사학자 박주원 씨는 우연한 기회에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을 주민 이기수 씨로부터 외덕산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주원 씨가 이 내용을 지역 잡지에 실으면서 외덕산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진도를 방문합니다. 그 뒤에 히구마 교수라는 그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참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참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그 일본 에이메 신문에다가 보도하면서 이제 일본 현창에 그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제작진은 일본의 히구마 교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에 내동마을 고 이기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안의 족보에 외덕산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족보에 외덕산이 기록돼 있을까요? 족보에는 조상들의 묘소 위치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묘소 위치들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내동 마을 동쪽 청룡 등이라는 곳이 있고 그쪽에 이제 외덕산. 족보에는 외덕산이라고 또렷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왜군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바로 그 뜻 그대로입니다. 내동 샷시들이 있는데 거기 족보가 함께 거기도 있고 외덕산이로 있고 저 하일 맹기씨라고 거기 족보 가서 본 게 거기도 여기 외덕산 저태가 천산 있어요. 그 집이가 절신데 근데 거기도 외덕산이라고 적어졌더라 하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제 저 산 이름을 애덕산이라고 하셨던 거네요. 증조 할아버지 때.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나왔다게. 그런 게 여기다 적어놓은 거이지라. 애덕산이라고.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외덕산 앞은 전부 들판입니다.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힘들게 시신을 옮겨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이는 그 들녘이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는 정말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여가 만이고 그래서 바다이고 그래서 이 시체가 일본 시체들이 땀 흘려오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이 고급면 이런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갖다 묻었어요. 저 끝에 다 바다였습니까? 아. 저 지금 보이는 저기 섬이었겠네요, 그럼 저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외덕산 앞은 바다였습니다. 이후 간척 사업을 통해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내동이라는 마을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부유물을 던지면 바로 떠밀려서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큰 무덤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그냥 보편적 생각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얘기를 미루어 봤을 때 학계에서 정식 인정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일본군 쇼군의 무덤인 것들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당시 진도 사람들은 적군의 시신을 수습해줬던 것일까요? 명량해전 직후 이순신은 명량에 머무르지 않고 함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날 밤 이미 신안 당사도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법성포 등을 거쳐 5일 후에는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군도까지 함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물론 이순신의 철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화살이 있어야 되고 화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명량해전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거의 다 소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호남의 우리 백성들을 전부 다 도륙하라 이런 유사한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규모의 살인, 방화, 약탈들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포로잡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선 수군이 후퇴한 다음 진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살아남은 왜군들에 의한 피해 보복전이 펼쳐졌을 가능성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했던 적군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외덕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정유재란 순절묘역이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목숨을 잃은 진도 지역민들의 묘역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제례를 올립니다. 정유재란 당시의 목숨을 잃은 지역민들을 위한 합동 제례인데요. 죽은 이들을 대하는 진도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장군 이하 22의 제례를 봉행하겠습니다. 진도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은 이들을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은 혼백이라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진도의 문화 때문에 적군의 시신도 수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빠져서 물에 뜨면은 그 시신이라고도 하지만은 대구라가 돼요. 대구. 예. 그런데 반드시 뜨면은 그 죽은 넋이지만은 나를 건져주라 그러고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건져줘야 한다요. 안 건져주면은 피해를 뭐 시간 내로 그냥 번대가 돼요. 사실은 물기를 중요시 생각했던 이들이 죽은 시신이라 해서 내버려 두고 떠다닐 때는 그것들을 그 장례 치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어떤 양심적인 가책 또는 그걸로 인해서 항해상의 문제의 제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더더욱이나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아마 진도 주민들이 더 시신을 수습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례 문화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 진도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좀 남다르게 더 민요적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이 외덕산은 충분히 그러한 과정에서도 일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도에는 죽음을 대하는 각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명량대첩 축제에서도 이 특별한 문화가 선보였습니다. 넋을 함께 빌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전사를 했던 구루시마 미치 우사에 바로 그분의 넋까지도 함께 빌려고 합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이끄는 진도 씻김굿. 타지방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굿을 주재하는 이가 직접 죽은 자와 접하는 다른 지방의 씻김굿과 달리 진도 씻김굿은 춤과 노래를 통해 죽은 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접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년 365일을 공절문을 닫은 듯이 5, 6월에 문 열듯이 쟁반에다 어불 굴리듯이 한강수 물결처럼 복 많이 내려주시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번 춤을 한번 명량해전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도 씻김굿. 조선 수군뿐만 아니라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적군의 영혼까지 위로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훨씬 넘은 죽음. 적군도 아군도 그 죽음의 의미와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 씻김굿을 바라보는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후예들. 이들에게 씻김굿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初めて10年前に上徳祭へお墓前に来た時に神道の人たちが初めて漆器木を我々に提供してくれました。それが非常に印象的でして、その時その晩に見た夢に、この明良海峡で亡くなった若武者が夢に出てきたぐらい感動がありました。 드디어 이들이
외덕산을 찾았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전사했던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 있다고 알려진 곳. 비록 남의 나라 땅이지만 이들의 선조가 정말 이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10년째 해마다 이곳에 참배를 올리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日本人としてはありがたいというか、本当に心のこもった弔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は祈った。明蘭で戦死した私の先祖たちの魂を慰めるために。そしてまた私は祈った。侵略者である私の先祖たちの遺体を埋めてくれた珍島の人々と、今でもその魂を慰めてくれている韓国人の温かい心に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私はこのような事実が多くの人々に知られるようになればと思った。なのでこの海が新しい歴史を作り上げる意味深いところになるよう願い、再び明蘭の前に立った。日本はね、その昔の江戸時代からですね侵略をしてきましたですね。さらにそれにまた懲りずにね、明治時代以後ですね、あるいは第二次世界大戦にかけて、朝鮮に対して非常に迷惑をかけておると。私たちはやっぱりもう謝ると、反省の気持ちに立って、日朝のね、日韓の、平和がずっと実現していきたいなと、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いかないかんと、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명량해전의 역사는 이제 축제로 남았습니다. 신이 살아있느나 적들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 명량은 전쟁의 바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승리 뒤에는 숱한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함께 겪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어떤 곳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418년 전 이 바다에서 명운을 달리했던 조선과 일본의 두 장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사의 바다 명량.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후예들과 이순신의 후예들이 명량에 함께 평화의 꽃을 바칩니다. 진도와 이마바리, 한일 양국의 학생들은 교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역사 속의 전쟁과 갈등을 넘어 명량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어느 야산.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ちょっと
寝かせても寝かしといてね。寝家庭でもかせても大丈夫です。はい火がつかないように。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참배를 올리는 이들 다름 아닌 일본인들입니다. 이들 일본인들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참배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선조들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これで10回目の参拝になりますけど、やはり回を重ねても、先祖を、敬い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亡くなった人たちの霊を慰めたいなという思いがいっぱいです。 그리고 이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바로 그 유명한 명량 해협이 있습니다. (418年前の慶長の役当時明蘭のこの激流の上には2人の将軍がいた。一人は韓国人が最も尊敬する朝鮮の名将イ・スンシン、もう一人は当時の日本軍の将軍であった私の先祖来島道房であった。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승전으로 기록된 명량대첩. 명량,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내동마을. 길가 야트막한 야산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마을 바로 뒷산에 만들어진 공동묘지.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외덕산이라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외덕산이요? 왜 외덕산인가요? 뭐 일본 그 군사들이 여기다 묻혀 있다고 해서 외덕산이라고 아버지한테 그 들었어요. 외덕산, 말 그대로 왜군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무슨 덕을 베풀었다는 것일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명량해전 직후 일본군 시신들이 바닷가로 떠내려오자 당시 진도 주민들이 이를 수습해서 바로 이 산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100에서 120기 정도 이렇게 이제 자기 손수 이렇게 쉬어봤다 해요. 세워봤다 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것은 쉬어봤는데 120기 정도라고 개간한 것은 추정을 못하지요. 개간을 해버렸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밭으로 개간되면서 일부는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덤은 약 50여 기. 외덕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설화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일본의 가고시마현 센다이시를 찾았습니다. 큐슈 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 예전에는 사스마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센다이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20여 분. 구미자키라는 작은 항구 마을이 나타납니다.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일본 어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해마다 8월 15일 규모는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 무리의 부녀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애조 띤 곡조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춤의 이름은 소후렌, 즉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가고시마 현의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등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男物の紋付き刀を刺してます。そういうことで当時の自分の夫であったり子供であったりするわけですね。その出た人が、そういう人たちを一緒にこう忍びながらですね踊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総不連という名前がついたんだと思いますよね。 왜 이들의 남편과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마을 바닷가에 서 있는 정유재란 비. 그렇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곳의 남자들은 조선으로 파병됐고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부녀자들의 그리움과 슬픔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후렌인 것입니다. 이 소후렌을 노년의 한 일본인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참전했던 일본 장수의 후손입니다. 踊りの寂しい非常に悲しいイメージが伝わってきたんですが、同じ当時戦った来島側の人たちにとっても同じ悲しみは一緒だとは思うんですが、来島水軍ですので常に日常の生活もそれから戦いに行くこともこれもまた日常の部分があるので、戦いに出ること海へ出ていくことについての、悲しみというのはある程度生まれた時から、代々伝わっておる大きな覚悟だと思うので、同じ結果が出ても悲しみの度合いどこか鹿児島の薩摩藩の人たちよりは来島水軍の人たちの方がちょっと悲しみに温度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私の先祖である来島水軍も慶長の役に参戦した。しかし彼らのほとんどは再びふるさとの地を踏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 일본의 지중해 구루시마 해협. 세계의 큰 현수교로 이어져 있는 이 구루시마 해협 대교를 통해 일본의 혼슈와 시코쿠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해협에 위치한 작은 섬 구루시마. 바로 이곳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참전했던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입니다. 명량 같은 영화 보면은 옛날에 솔직히 싸웠던 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져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4박 5일에 길지 않았던 일본 방문 그 마지막 날. 그동안 부쩍 가까워진 두 나라 학생들은 작은 선물로 우정을 표현하고 또 확인합니다.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이들의 특별했던 일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두 달 후 광주공항. 무라세 씨와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들은 해마다 10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명량 대첩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珍島へ来る目的は一つはその上徳さんの墓参りをしたいと、これはいつも墓をきちんと守ってくれとる珍島の人たちに、お礼も言い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방한 목적은 바로 외덕산 참배. 외덕산 이야기가 일본까지 알려진 것은 한 향토 사학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향토 사학자 박주원 씨는 우연한 기회에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을 주민 이기수 씨로부터 외덕산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주원 씨가 이 내용을 지역 잡지에 실으면서 외덕산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진도를 방문합니다. 그 뒤에 히구마 교수라는 그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참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참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그 일본 에이메 신문에다가 보도하면서 이제 일본 현창에 그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제작진은 일본의 히구마 교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에 내동마을 고 이기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안의 족보에 외덕산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족보에 외덕산이 기록돼 있을까요? 족보에는 조상들의 묘소 위치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묘소 위치들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내동 마을 동쪽 청룡 등이라는 곳이 있고 그쪽에 이제 외덕산. 족보에는 외덕산이라고 또렷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왜군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바로 그 뜻 그대로입니다. 내동 샷시들이 있는데 거기 족보가 함께 거기도 있고 외덕산이라고. 외덕산으로 있고 저 하일 맹기씨라고 거기 족보 가서 본게 거기도 여기 외덕산 저태가 천산 있어요. 그 집이가 절신데. 근데 거기도 외덕산이라고 적어졌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제 저 산 이름을 외덕산이라고 하셨던 거네요. 증조 할아버지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나왔다게.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놓은 거이지라. 외덕산이라고.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외덕산 앞은 전부 들판입니다.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힘들게 시신을 옮겨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이는 그 들녘이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는 정말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여가 만이고 그래서 바다이고 그래서 이 시체가 일본 시체들이 떠밀려 오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이 고급면 이런 어르신들이 손조들이 이렇게 갖다 묻었어요. 저 끝에 다 바다였습니까? 아. 저 지금 보이는 저기 섬이었겠네요, 저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외덕산 앞은 바다였습니다. 이후 간척 사업을 통해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내동이라는 마을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부유물을 던지면 바로 떠밀려서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큰 무덤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그냥 보편적 생각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얘기를 미루어 봤을 때 학계에서 정식 인정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일본군 쇼군의 무덤인 것들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당시 진도 사람들은 적군의 시신을 수습해줬던 것일까요? 명량해전 직후 이순신은 명량에 머무르지 않고 함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날 밤 이미 신안 당사도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법성포 등을 거쳐 5일 후에는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군도까지 함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물론 이순신의 철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화살이 있어야 되고 화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명량해전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거의 다 소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해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호남의 우리 백성들을 전부 다 도륙하라 이런 유사한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규모의 살인, 방화, 약탈들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포로잡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선 수군이 후퇴한 다음 진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살아남은 왜군들에 의한 피해 보복전이 펼쳐졌을 가능성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했던 적군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외덕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정유재란 순절묘역이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목숨을 잃은 진도 지역민들의 묘역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서 제례를 올립니다. 정유재란 당시 목숨을 잃은 지역민들을 위한 합동 제례인데요. 죽은 이들을 대하는 진도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루시마 수군을 지휘했던 장수가 바로 구루시마 미치우사. 1597년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전쟁 초기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지상군으로 배치됐지만 일본 수군이 연패하자 수군으로 재배치된 장수인데요. 특히 정유재란 때는 조선 수군을 제압하라는 특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가 끝내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었습니다. 정유재란 직전 역적으로 몰린 이순신이 백의종군하는 사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거제 7천량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함대는 고작 13척. 1597년 9월 벽파진에 머물던 이순신은 왜군의 출현 소식을 듣고 함대를 해남의 전라우수영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라우수영 바로 앞바다가 이 울돌목, 즉 명량입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사이의 좁은 바닷길, 이순신은 이곳을 접전지로 선택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이순신이 믿은 것은 바로 이 거친 물살. 이곳이 일본 수군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여긴 것입니다. 명량이 뚫렸다 그러면 남해 서해 해로가 이제 확보가 되고 결국은 명량해전이 벌어진 그 시점에 일본 지상군들은 이미 호남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량만 뚫리면 호남을 지상군과 수군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본 수군은 반드시 이 바닷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선봉은 구루시마 미치우사. 반면 결코 이 바닷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이순신. 명량은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명량해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의 전황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바로 그의 난중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초고본인가요? 예, 난중일기 초고본입니다. 아, 이게. 예. 이순신의 난중일기. 전쟁이 나던 해 임진년 1월 1일부터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남긴 일기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총 13만여 자의 난중일기. 이순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은 기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친필 기록 난중일기에는 명량해전이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6책의 일기 중에서 명량해전이 기록된 것은 정유일기, 즉 1597년의 일기입니다. 정유일기에서 명량해전 부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적장의 이름 마다시가 나옵니다. 화살을 맞고 물에 떠내려가는 적장을 건지니 그가 바로 마다시였고 그의 시체를 토막내서 내걸자 왜군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다시가 구루시마 미치우사인 걸까요? 그럼 이 구루시마 미치우사와 마다시가 과연 동일 인물인가라는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마다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마다시와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동일 인물이냐에 대해 아직은 국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일본에는 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일본 에히메 현의 이마바리 성을 찾았습니다. 이 성의 성주였던 도도 다카토라, 그 역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장수였습니다. 이 성의 박물관에는 도도 다카토라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고산 공실록입니다. この資料は、2度目の朝鮮出兵の時に、各大名を、何組かに編成をして、行きなさいという、いわゆるグループ分けをした、資料になります。来島道房に関しましては、この6番隊に、所属させられていまして、ここにですね、来島道房の名前が上がっています。 구루시마 이즈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구루시마 미치우사, 일본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산 공실록에도 명량해전과 구루시마 미치우사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来島道房が乗った船が、敵に、遭遇して、その時の合戦で、傷をたくさん負って、たくさん負傷してですね、それが元でもう討ち死に、されましたという内容の文章になります。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마바리 씨의 향토 사료를 모은 책, 이 책에는 무라카미 가문에 속했던 구루시마 가문의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主にですね、来島道房が豊臣秀吉からもらった書状や、あるいは朝鮮半島で戦死した時の状況について書かれた書状、あとは江戸時代以降の来島家の当主が徳川家から将軍家から受け取った書状等が中に入っております。 명량해전의 결과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서한문. 来島出雲は、焼き傷を受けて、戦死された。 양쪽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명량해전에서 구루시마 미치우사가 전사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난조일기에 나오는 마다시라고 하는 적장이 이제 전사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동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마다시라는 적장과 구루시마 미치우사라는 장수가 전사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량해전은 이순신의 의도대로 진행됐습니다. 좁은 수로 거센 물살에 휩쓸린 일본 수군은 13척의 조선 함대를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31척의 배가 격침됐고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남긴 채 일본 수군은 패주했습니다. 13대 133,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이순신의 압승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선봉에 섰던 구루시마 수군,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왔고 이들의 시신은 진도와 해남의 바닷가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진도 내동 마을에도 구루시마 수군의 시신이 떠내려왔을지 모릅니다. 만약 외덕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마을 백성들이 적군의 시신들을 일일이 수습해 매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적군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줬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그저 설화에 지나지 않을까요? 지난 7월 진도고등학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의 학생들. 이 여행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특별한 교류 여행입니다. 일본 가죠. 저희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빨리 가려고. 왜 기다렸어요? 어떤 점에서?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일본도 처음이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설레고 새로운 나라 가는 것도 기대되고.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네. 뭐가 불안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랑 그 옛날 역사적으로 그리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들의 목적지는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바로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가 있던 그곳입니다. 명량해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으로의 여행.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학생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히로시마 공항호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구루시마 보전 현창회 회원들.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구루시마 미치우사와 그 휘하 수군의 후예들입니다. 현창회 회원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전사했던 바로 그 진도에서 온 이 학생들을 흔쾌히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을 곧장 이마바리시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구루시마 해협.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고향이자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 이마바리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마바리 북고등학교. 한국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 학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에 찬 표정들입니다. 韓国の高校生お会いしたことありますか？いえ、ないです。初めて会います。外国の方とあんまり触れ合う機会がないので、いい関係にな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탄 버스가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두 나라 학생들의 첫 만남.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는 어색한 만남입니다. 함께 오른 버스. 역시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때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또래들의 공통 관심사, 바로 K-팝인데요. K-팝 스타의 사진으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집니다. 두 나라 학생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무라카미 수군 박물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일본 수군에 대한 자료가 망라된 곳입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도 활약했을 일본 수군의 선박이 전시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라카미 수군 박물관을 찾은 까닭은 구루시마 수군이 바로 무라카미 수군 집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시의 해상 세력을 수군이라 부르지만 원래는 각 지역 바다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해적 집단이었습니다. 江戸時代にですね、兵法書の中で水軍という言葉が使われ始めて、
でそれ以降ですね、海賊という言葉ではなくて水軍の方がよ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やはり海賊という言葉があまりいい言葉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てですね、それで水軍という言葉の方が流行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 당시의 해적들 당연히 바다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상의 교통과 운송, 무역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성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다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류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해상 전투의 전략과 전술에도 능수능란했습니다. 당시 해적 집단이 사용하던 조류 시간표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潮流の見方とか干潮と満潮ですねの見方というのもかなりしっかり書かれていて、この資料に書いてあるのはちょうどこの時間になれば干潮になりますよとか、この時間になれば満潮になりますよっていうのをだいたい2時間ごとに把握していると。でそれが日にちによってその時間がずれていきますよというですね、現代の人たちも分かるっていう知識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実はその村上水軍の時代から伝わ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て、そういったことが細かくですね、実は江戸時代の資料にも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단순한 해적에서 점차 해상 지배 세력으로 성장한 이들, 제해권을 두고 다른 집단과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 군사적인 성격이 강화돼 갔던 것입니다. 戦争状況になるとですね、これは軍事的な性格を帯びて、そして陸上にいた武士団、武士の領主が各地方に大名としていたわけですが、それと同じようにですね、海上の大名として海上勢力としてですね、連携しながら活動したと、そういう武士団の軍事的な組織に変わるわけです。 무라카미 수군은 구루시마 수군 등 총 3개의 세력으로 구성돼 있었고 각 세력은 서로 우호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秀吉が水軍の抑圧といいますか、水軍を禁止した時に秀吉に協力したのがその中の一つの派の来島水軍で、それ以外の2つの派はですね、瀬戸内海のそういう軍事的な勢力として、抑圧禁止されて、されたわけです。で来島水軍だけがですね、その後も新しい領地を与えられ、今度は海の上ではなくて九州大分県のですね内陸地方に、領主として、地位を保障されて、そのまま大名の地位で、明治維新にまで、明治時代にまで続いていて、後に家族に列せられるわけです。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협조한 대가로 세력이 급성장한 구루시마 수군. 이들이 바로 명량해전의 선봉에 섰고 이들을 이끈 장수가 구루시마 미치우사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듣는 학생들. 구루시마 보존 현창회의 무라세 씨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韓国から来た学生たち、正直に言うと彼らは私の先祖を殺したイ・スンシン将軍の子孫である。まだ幼いからなのか好奇心いっぱいの顔で私の先祖についての説明を聞き、鎧を着る彼ら、無邪気に笑う彼ら。果たして彼らは何を思っているのだろうか。 그 옷을 입고 우리 조상들을 죽였다는 생각도 들고, 그 옷을 입고 쳐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았어, 입을 때. 이 수군들이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나라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랑 싸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구루시마 수군들의 본거지
구루시마입니다. 구루시마에서 시마는 섬이라는 뜻의 일본어, 따라서 구루시마는 구루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루섬에 도착하기 전 이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급류 체험인데요. 구루시마 해협의 거친 물살을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명량 해협과 마찬가지로 거센 물살의 구루시마 해협. 一番速い最強の時で10ノットですね。時速約20キロ近く入ってくる潮とこう出ていく潮、その狭い航路になってますので、狭いこう島とかが密集してるので、こう勢いよく入っていったら勢いよく出ていくみたいな感じで、こう干潮満潮の差が激しいんですけども、5メートルぐらい干満の差があります。 일본에서도 가장 거센 물살로 유명한 구루시마 해협. 이곳을 근거지로 했던 구루시마 수군은 당연히 이러한 급류에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명량해전 당시 구루시마 수군이 최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물살 진짜 엄청 셌어요, 진짜로. 이게 그 엔진 그걸 껐는데 시동 껐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들고 딱 휘는 느낌 딱 들었어요. 진도에 사니까 네. 진도가 울돌목하고 어떻게? 네. 근데 울돌목은 가까이서 못 봐요. 좀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확실히 세다는 게 느껴져요. 아찔한 급류 체험이 끝나자 배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구루시마, 즉 구루섬이 나타납니다. 예상과 달리 구루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구루시마 해협의 한가운데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구루시마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마을 안쪽도 마찬가지 일본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일행은 곧장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 이곳은 예전에 구루시마 성이 있던 곳입니다. 단순한 야산이 아니라 구루시마 수군의 방어 기지였던 곳이죠. 해발 100여 미터, 높지는 않지만 사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この急流はお城を取り巻くお堀の役を果たしてお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誰も近寄れない、これだけ潮が速ければ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のこの島の存在は立てこもるためにも自分らが生活するためにも一番大事なポジションになったし、狭いほどこれはね普段は向こうに住んでるんですよ。戦争のない時は戦いになるとここへ入ってここで、こもれば無敵、誰もここへ攻め込んでこれないという天然の要塞なの。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418년 전 명량해전의 선봉에 섰던 구루시마 수군의 본거지이자 명량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의 고향. 학생들의 느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기서 그 일본 해군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울돌목처럼 회오리 같은 거 그것도 있었고, 그거 보고 아 일본 사람들도 일본에도 이런 게 있구나, 진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또 훈련도 했다고 했잖아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学生たちの旅は続いた。来島に行ってきた後、2カ国の学生たちの表情がはっきりと変わったのが感じられた。私は安心した。2カ国の学生たちの表情からは歴史の中の戦争や葛藤の跡は探せなかった。ちょうど運よく開催された今治の祭り音幕。2カ国の学生たちが一緒に祭りを見に行った。日本の伝統的な祭り、韓国の学生たちには目新しいはずである。しかし韓国の学生たちもすぐに祭りに夢中になった。
何の隔たりもなく一緒に並んでいる2カ国の学生たちを見ながら、私は妙な興奮と期待、そして新しい希望を感じていた。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생 교류단. 일본 문화 체험은 빠뜨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차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들에게도 차는 익숙하지만 사발째 마시는 일본의 말차는 이색적입니다. 두 나라 학생들 사이에 존재했던 어색함은 어느덧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政治の方で日韓揉め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にとらわれずに、私たち学生からもう日本と韓国とか他の国とか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っとどんどん交流していって、政治の世界にもそれが伝わ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います。